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기자, 대선이 어느덧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각 후보들의 일정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서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처음으로 이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고 이후에 수원, 용인, 남양주 등 이 경기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요, 충청권에서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한 뒤에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포함해서 오산, 용인 등 경기 집중 유세에 똑같이 나섭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이번 주 일정을 살펴보면 마지막 TV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고 사전 투표도 진행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내일 마지막 3차 토론회, 정치 분야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사법개혁, 개헌 이런 주요 의제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이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일 6일 전부터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는 이른바 이 깜깜이 기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9일, 30일은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게 확 느껴지는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김문수, 이준석 후보 둘 간의 단일화가 이미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우려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대선 본투표 당일에 이 6월 3일에 사용되는 이 투표용지 인쇄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대선 후보가 사퇴를 하거나 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게 되더라도 이 본투표일 투표용지에는 그대로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전투표는 다른 건데요. 사전투표 용지는 당일날에 인쇄가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 전날인 28일까지만 단일화가 이뤄지면 사퇴 표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 하루 전인 28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된다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사전 투표율이 3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전 투표가 끝나고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28일을 사전 투표 전날을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보고 앞으로 사흘 동안 이준석 후보와의 접촉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어제 이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의 취재해 보면 이 후보 측 캠프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긴 합니다. 또 그동안 이준석 후보가 비판해온 수직적 당정 관계를 해소하고 이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단일화 구애 거듭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준석 후보의 입장은 뭔가요? 아직 입장 변화는 없고 여전히 완강한 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오히려 부정선거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거나 단일화 거부에 대한 발언 수위 높이면서 이재명, 김문수,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해라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캠프 내에서는 이 토론회 전후로 여론 흐름, 지지율 추이를 보겠다 이런 기류도 느껴지는데요. 아직까지 이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에 진입하기는 했지만 김 후보와 이 후보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에서 메시지를 하나 내셨더라고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내용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홍 전 시장 어제 이 후보에 대한 투표 사표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이 후보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화답했습니다. 홍 전 시장 측근 의원들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포용을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확대 해석에 경계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감한 시기에 부담을 준다 이런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 홍 전 시장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의원은 경선의 상처는 이해하지만 국민의힘 특사단 회동 메시지를 뒤집는 듯한 발언으로 당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이 한동훈 전 대표 어제 송파 지원 유세를 하면서 처음으로 김문수가 적힌 빨간 운동복을 입었고 한덕수 전 총리도 선대위 합류 움직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네. 이재명 후보가 오랜만에 여의도 중앙 당사를 찾아서 기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사법개혁 기조보다는 어떤 민생에 방점을 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 이 민주당은 내일 이 정치 분야 토론회를 앞두고 주요 쟁점이 될 이 사법개혁 같은 이슈보다는 민생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권력 독점이다, 이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한다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니까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에 김어준 대법관법이다 이런 별칭까지 붙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지율 혼조세까지 이어지자 통합과 민생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중도층 유권자들을 잡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주말 사이에 거북선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커피 원가 120원, 호텔 경제학에 이어서 거북섬으로 이 후보 경제관 전반을 문제 삼으면서 집중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공실률 문제 그리고 민간 투자자 피해 등을 언급하면서 선대위 차원에서 당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전혀 다릅니다. 자신이 관여한 거는 거북섬이 아니라 웨이브파크 사업 유치에만 한정됐다 이런 입장이고요.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웨이브파크가 아니라 거북섬을 유치했다고 SNS에 글을 올려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선거 기간이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후보들 간의 신경전 더욱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